서울에서 1시간 남짓, 서해 바다와 갯벌을 만날 수 있는 안산 대부도. 대부도의 해풍을 맞으며 익은 포도와 대부도의 갯벌이 키운 바지락. 바다가 만든 뜻밖의 페어링을 찾아서 대부도의 바다가 차려준 식탁이 우리를 또 한 번 로컬로 부른다. 형님,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아침부터. 우리 그래도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우리는 뭐 그지? 오랜만에 봐도 자주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는 길 내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오니까. 맞아. 야, 오늘 저기 가서 좀 앉아서 얘기할까? 네, 좋습니다. 시간을 좀 네. 보내도 될 것 같은 Let's 곳인데. go, let's go. 얼마 안 걸리셨죠? 한 1시간 정도 저 왔는데. 우리 역까지 오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 맞아, 서울에서도 맞아. 엄청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아니, 데가 다 있었네? 대부도 올릴 인상은 무조건 들리긴 해야겠다. 여기. 그러니까. 없는 사랑이 생기겠어요, 형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 휴게소라면서 휴게소인데 여기를 그냥 오러 오는 사람도 있대. 그 정도로. 그만큼 여기 풍경이 이 예쁘고.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야, 우리 최자로도 찍은 거 이후로는 오다 가다 만나고 뭐 골프 대회에서 보고 이렇게 그치, 뭐 그게 방송 다인데. 처음이네요. 저 최자로드도 형 3번째예요. 아 그러네. 예전에 우리 예전에 막- 양다리. 양다리 원래 순교자가 너는 그러면 이제 4번째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에 그때 또 하나에 작은- 묶어. 그리고 갔다가 우리 파스타도 먹었었고. 그 분식 파스타 맛있었지. 거의 4번째 오는 건데. 문신 많은 사장님. 권건희 사장. 나 맞아, 맞아. 이름도 기억나. 권건희 사장님. 아니, 그래서 네가 예. 사실 와인 하면 화내잖아. 제가 와인 좀 하네라는 채널을 운영하긴 하죠. 요즘에 어때 유튜브는 좀 재밌게 하고 있지? 저희는 뚜벅뚜벅 갑니다. 뚜벅뚜벅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근데 그게 좋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 요즘 와인으로 약 그 자격증 그쪽에서 연예인 중에는 아. 가지고 있지 않은 네. 레벨로 올라갔다. 제가 이런 막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와인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좀 꺼드럭대는 것 같긴 한데 좀 꺼드럭 대봐. 이제 WSET라는 와인 국제 자격증이 있어요. WSET. 이게 영국에 본원을 두고 있는 기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높은 레벨을 제가 취득을 했고 또 막 얘기를 첨언하자면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성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게 여러 가지 등급이. 그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도 100점짜리가 있고 뭐 80점짜리가 맞아요. 있고. 예, 이제 패스 윗 디스팅션이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성적으로. 수석이야. 이게 절대 이게 1, 2등 그걸 절대 평가는 절대 아닌데. 평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점수별로 좀 등급이 있으면 넌 가장 높은 등급으로 나왔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사실 턱걸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공부를 또 나름 열심히 했고 그 네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이게 좀 선순환이 있더라고. 뭐든지 알고 먹으면 더 좋다. 맞아.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형도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최자로드를 내가 더 깊게 하게 되고 최자로드를 맞아.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로컬 콜링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 로컬 콜링 맞아. 콜링까지 온 거야. 어. 그 뭐 식자재라든지 그 음식에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해져서 서울에서 그냥 딱 뭘 먹다 보면 맛만 보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역 산지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진짜는 배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진짜 배달되지 않지.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로컬 콜링이고. 슬로건이 멋있는데요, 형님? 그지 진짜는 절대 배달되지 않거든. 그 진짜의 느낌. 배달돼서 오는 거는 그 음식의 어느 뉘앙스와 맛만 있는 거지. 아니 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인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 그 때루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그치, 그치. 텐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만 주는 뭐 기후, 뭐 거기에 있는 토양, 그지. 뭐라 날씨 같은 것들이 이런 와인 메이킹 하는데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지. 그게 와인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뭐 그러네. 그래서 그 이제 지역의 음식과 필연적으로 잘 맞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지역의 와인과 음식이 같은 테루아를 공유를 하니까 깐이 맞는 그러니까. 것들이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대부도잖아. 대부도 대부도인데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왜 불렀죠? 왜냐면 대부도는 우리가 개펄이 있고 이래서 뭐 해산물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포도 산지 중에 하나래. 그래서 포도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네네. 그 좋은 포도를 가지고 네.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 압니다. 저는 또 먹어봤습니다. 역시 그래서 널 부른 거거든. 오. 대부도에 갔을 때는 사실은 원래 이 로컬 콜링이 전문가들을 위주로 부르다 보니까 네네. 교수님들이 나오시고 아이고. 연구가 분들이 많이 아이고 나오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오늘은 또 와인 전문가로 우리 하나를 초대한 거야. 그냥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 아니지. 근데 우야 레벨 3인데 지금 WSTI? 네. 아 WSET. 아, WSET. WSET 레벨 3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뭐 아. 어떻게 보면 이 대부도에 있는 와인, 대부도에 있는 포도로 만드는 와인, 그리고 대부도에 있는 또 같은 테루아에서 만들어진 요리들 같이 좀 먹어볼 거야. 오. 알겠습니다. 너무 아무튼 형님 좋아요. 저 이런 여행 너무 좋아요. 오늘 많이 배울게. 아닙니다. 내가 왜냐면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아, 이 오늘의 선생님-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이게 큰일 났네요. 진짜. 오늘 좀 머리 아플 거 질문 많이 할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내는 그런 또 뭔가 특색이 있겠지? 그렇죠. 뭐 와인에서는 약간 뭐 미네랄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닷바람이 약간 포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솔티한 느낌이랄지 그런 좀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서 좀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네요. 그지 이 대부도 바람 맞고 자란 대부도 토양의 와인이 네. 어떤 와인인지 어떤 포도인지 한번 오늘 직접 가서 알아볼 거야. 너무 기대되는데 형님. 또 최자로드하고 또 다른 좀 느낌인데. 완전 다르지.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여기 양조장 대표님이신 거죠? 저는 네. 실장입니다. 아, 같이 지금 와인을 만들고 네. 있고요. 저랑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여쭤봐 주세요. 저희도 뭐 할 일이 많이 많으니까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아까 포도밭에 나가서 보니까 네. 전 뭐 이제 여름이고 그래서 포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그러 있을 것도 막 상상하고 하나 따서 먹어봐야지 막 그랬는데 네네. 너무 어리던데요, 포도 요만한. 맞아요. 이게 보통의 포도 생육이 이 네. 포도꽃이 지고 나서부터 100일 뒤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 중순 넘어서부터 꽃이 지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한참 남았구나.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애기인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애기고 이제 막 조금 했던 게 이제 막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이제 생육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포도가 보니까 쟤는 이렇게 청포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 포도가 여기서 만드는 그 맞아요. 청수로 만드는 청수이죠. 이제 우리나라 청포도 품종의 이름인 청수인데요. 술 이름도 청수지만 네. 포도 품종도 청수. 맞아요. 저희가 이제 와인을 만들 때 조금 더 이 품종을 알리고 싶다 해서 네. 아니 외국의 와인들은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벨로 다 하는데 한국 와인 뭘로 만들었어요라고 네. 여쭤보기 전에 레이블에서 이렇게 청수입니다. 청수. 이렇게 보여주고 한국만의 싶었어요. 포도로 만든 와인이어서. 맞습니다. 그 프랑스 와인들은 불친절하거든요. 어떤 느낌이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아요. 지역이 적혀 있고 너네가 품종을 알아라. 맞아요. 라면 또 한국 또 청수는 이제 레이블에서부터 우리가 청수다. 이건 청수입니다. 라고 청수 알려주죠. 자체예요. 맞아요. 그럼 청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포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거지, 청수를? 이제 이 청수라는 청포도 품종이 우리나라에 199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최종 선발한 우리나라 1호 품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포도 품종이 없으니까 이 포도 품종을 교배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낸 첫 번째 품종입니다. 근데 얘를 당시에 교배를 할 때 네. 어떻게 시켰냐면은 보통의 유럽종 포도는 비티스 비니페라, 미국종 품종은 비티스 라브루스카 계열인데 보통의 식용 포도들이 이 라브루스카 계열 쪽에 많고
양조형 포도들이 비니페라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교배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포도가 완숙됐을 때 네. 포도알이 너무 잘 떨어져요. 아까도 보니까 네. 어린아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살짝 건드렸는데 우수 떨어지는 맞아요. 이빨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립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폐원을 시켰던 게 이 청수 품종인데 저희가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한번 했었던 거죠.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수라는 와인이 탄생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럼 청수 말고 다른 포도도 좀 수확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청수라는 품종하고 이제 캠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캠벨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제 캠벨 얼리라고 하는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캠벨이란 포도가 사실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먹는 게 진짜 맞습니다. 먹는 포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먹어봤던 네. 검은 색깔 포도죠. 우리가 포도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포도가 이렇게 포도주 만들기에 좋은 포도는 아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게 또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건 예. 이제 좀 어려운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과 달라서 그래요. 전통적인 와인. 맞아요. 이 정형화돼 있던 와인 문화 속에서의 와인은 네. 그들의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면 한국의 문화는 사실 한국에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나온 와인이기 때문에 또 그 스타일에 맞게끔 만든 한국적인 와인 스타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캠벨로 만든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특징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내가 아는 네. 포도의 그 맛. 맞아요. 실제로 복분자 가지고 그렇죠. 양조를 하시잖아요. 술에서 복분자 냄새가 나실 거예요. 그렇죠. 복분자 과실이 가지고 있는 그건 내가 본연의 향이라든지. 먹어봐서 알 수 있는 건데 외국 와인에서는 그런 포도 느낌이 안 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 향을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그 포도를 직접적으로 먹어본 적은 맞아요. 없고 와인으로만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캠벨 얼리만의 이제 우리가 진짜 먹는 식용포도에서 느낄 수 있는 향과 맞습니다. 맛을 와인에서도 느낄 수 있고.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럼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계속하다 이게 잠깐 눈길이 이게 좀 눈앞에 있는데 못 먹으니까 좀 괴롭네요. 좀 괴로워요. 안 따져 있는 술 보는 게 힘들어서. 네, 보통이죠 보통.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입니다. 와, 그럼 이제 약간 한국 대표 지금 술로 감사하게 인정받은 저희가 건데. 이렇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싱글 빈야드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의 밭에서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한국 와인에서 이런 싱글 빈야드 개념을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의 환경은 먹기 위한 농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뻐야 되고 깨끗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가림 재배를 합니다. 비 맞지 말라. 우리나라 장마가 끼니까. 네, 그리고 먼지 묻지 말라 봉지 씌워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인은 좋게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너무 이쁘게 큰 거예요, 포도가. 안전하게 크고. 오히려 그 동네 특성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간. 그렇죠. 이게 포도가 줄 수 있는 풍미를 조금 이제 맛으로서 표현을, 이 식용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 가공을 했을 때는 이 자연환경 그대로의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 싱글 비냐드는 100% 노지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마다 차이가 커요, 저희 와인들이. 엄청 아로마틱하다. 근데 아로마틱한 그 와인을 제가 향을 맡았을 때 좀 겁나는 게 있거든요. 자세히 얘기하면 좀 과하지 않을까, 혹은 전 느끼하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좀 느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좋은 산미와 그리고 이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이 뭔가 좀 자연스러운 잘 익은 과실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밸런스가 좋은 와인 같네요. 그리고 캠벨로 만든 건 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캠벨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얘가 좀 더 특색은 있습니다. 그랑코토의 청수는 먹어봤는데 저 캠벨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포도 냄새예요. 포도 냄새죠. 재밌는 건 외국 사람들이 이거 포도향인지 몰라요. 그래요? 캠벨 포도를 안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포도니까. 캠베럴레라는 포도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품종이지만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신기하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형님, 우리가 와인 향을 표현할 때 포도향이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뭐 시트러스 향, 뭐 혹은 좀 가면은 뭐 복숭아, 백도, 혹은 뭐 파인애플 뭐 이런 다른 과실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포도향이야. 포도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와, 사실 그게 근데 본질인데.
사실 뭐 이 한 잔으로 제가 이 대부도의 모든 때루아를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해풍의 역량 그리고 그 미네랄리티적인 부분이 와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형님 드실 때 약간 미세한 이게 짠맛 같은 거 마지막 끝에 있잖아요. 짠맛이 좀 네. 그 짠맛의 개념도 사실 미네랄이라고 와인에서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표현. 맞아요. 사실 여기가 54년도에 캠벨 포도가 처음 들어와서 시작이 됐던 곳인데 그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바닷가를 끼고 재배하는 포도밭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많았지만 점점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대부도 그리고 뭐 주변에 화성, 송산 쪽인데 바닷가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갔던 수증기가 비나 안개로 토양에 축적이 되면서 토양 자체가 미네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네랄감도 훨씬 더 많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후에 이제 바닷가의 바람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저게 이제 색깔이 딱 드는 순간부터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낮에 빨리 익고 밤에 식혀주면서 이런 또 산도 같은 것도 지켜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때루아 거네요. 완전 때루아의 영역인 거죠 진짜. 맞아요. 이 동네 포도만이 가지고 있는 네. 특징. 맞아요. 이 대부도의 때루아는 정확하게 이런 바닷가 해양성 기후에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만드시는 와인에도 그대로 또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왜 맞는 비율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생선 구이를 먹을 때 누가 생선 살만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좋잖아요. 맛있는 즙을 그냥 이렇게 누가 발라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먹기 편하고 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한식이 맞아요. 떠올라요. 이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둘 다 특징은 쭉쭉 들어가는 소리다라는 거. 진짜 쭉쭉 들어가네. 한 잔만 더 이제 쭉쭉 들어가는 소리여가지고. 저희가 영광이죠. 저만 해도 와인을 좋아하는 와인 애호가지만 사실 이렇게 와인의 기준이 다 이렇게 외국 와인들, 해외 와인들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직접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기준과는 사실 전혀 다른 와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국만의 때로와 한국만의 좀 특징을 살린 와인 같아가지고 또 와인이지만 조금 다른 카테고리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쪽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술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이게 사실 가격적인 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와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여기만의 또 양조 방식이 있고 무슨 해외 와인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꽃도만의 또 와인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또 없는 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의 희소 가치가 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와인이랑 어떤 식으로 어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바지락으로 만든 요리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게 뭔가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요리는 아니고 이거 새롭게 개발된 요리인가 봐. 그래서 바고찌라 그래가지고 바고찌? 바지락 고추장찌개. 진짜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 대부도에 때루아가 묻어있는 음식을 또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네. 바지락 고추장찌개? 바고찌? 맛있죠. 유명하죠. 우리나라 술들이 사실 단맛이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매워서 그래요. 그렇죠. 이 매운 음식에는 단 게 필요해요. 그래야 중화를 시켜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잘 어울릴 만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뭔가 찌개 와인이 쉽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같은 동네에 같은 때루아를 가지고 있는 뭐 와인과 음식이니까 네네네. 그거들만의 공통 분모 이걸로 어울리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너무 일단은 의외의 메뉴여가지고 그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저희 그 오무밥상 시키면 바고찌도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찌개랑 이제 게장이랑. 게장도 네. 있고 그래서 바고찌 그 어묵밥상 세트로 시킬 텐데요. 네. 좀 바지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좀 많이 드릴게요. 아니 이름부터가 바지락 고추장찌개니까 네. 기대가 돼서. 바지락 고추장찌개. 네. 아, 준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바지락 칼국수는 또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장찌개를 바지락이라는 그 재료 자체가 되게
시원하잖아. 그리고 와인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조개랑 와인은 뭐 실제로 그런 갑각류나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은 바다에 인접한 아까 말했듯이 인접한 와인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지. 바다에 인접한 지역. 예를 들면 대부도도 그렇고 뭐 대부도도 해풍을 맞고 자란 포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죠. 뭐 그리고 어쨌든 스페인 리아스 바이사스 같은 데서는 굴 같은 거 유명해가지고 또 굴하고 매칭하기도 하고 그쪽 와인은 굴이랑 어울리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건 거기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맛있어. 마트에서 우리나라 제일 인기 많은. 되게 먹을만해. 맞아요. 데일리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2, 3만 원대 최강자인데 그치. 거의. 뉴질랜드 말보로도 사실 해산물이 되게 그 유명하고 말보로라는 지역도 바닷가에 있는 와인. 바닷가에 있어요. 지역이구나. 뭐 뉴질랜드 자체가 워낙 또 바다에 인접한 나라이기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해산물이 주식일 거고 해산물이랑 그 와인을 먹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낭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해안가 지역에 있는 또 도시들이 유명하고. 그쪽 음식과의 또 이런 조합을 보여주는 게 그럼 여기도 확실히 대부도에서 난 포도, 대부도에서 난 특산물인 그러니까. 어떤 바지락 이것들로 만든 음식과 술이니까 네. 안 어울리긴 힘들겠다. 기본적인 때로와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직 먹어보기 전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치. 고추장찌개 그냥 와인이라는 고추장찌개도 게- 난 많이 먹어봤고 바지락도 많이 먹어봤는데 바지락 고추장찌개도 새롭고 근데 거기에 와인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와인도 사실은 캠벨로 만든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그러니까. 캠벨로 만든 와인을 먹어봤고 네네. 되게 새로운 것들 속에서 네. 그 익숙하면서 느끼는 새로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의 조합이 무슨 뭐 하모니를 만들지 되게 궁금하네. 형님 저 이런 거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너무 좋아요. 되게 오늘 새롭다. 그러니까 나도 고맙다. 이러고. 또 너한테 듣는 얘기가 재밌고 좋은데 우리 잔도 있고 하니까 예. 와인을 좀 따라 놓고 좀 시음을 하면서 네, 기다리니까 좋습니다. 나는 예. 지금 두 병을 다 가지고 왔는데 뭐부터 먹을까? 개인적으로 사실 잔이 두 개 다 있으니까 그냥 두 개 다 따라 놓고 열리면서 뭐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또 아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와인은 또 와인 유튜버로서 그치? 또 지금 이제 오래 했잖아 와인 유튜브도. 저도 이제 4년 차, 4년 차가 돼가지고 중견 유튜브로 가고 있는. 버텼죠. 어, 구독자가 많이 없다고 멸시도 받았지만 뚜벅뚜벅. 하지만 버티다 보면 네. 이게 왜냐면 결국은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거든. 맞아요. 나도 해보고 느끼는데 빠지진 않더라고. 천천히 늘어날 뿐이지. 맞습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요게 청수. 그리고 청수포도로 만든 청수. 보통 사실 둘 다 와인잔을 크게 막 쉐입에 구애 안 받아도 될 스타일의 와인이긴 같은 한데 와인은. 근데 와인마다 또 다른 와인잔을 쓰잖아. 그런 것 네.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보통 좀 이제 그 와인 자체가 조금 무겁거나 이게 좀 도수가 좀 있다든지 아니 바디감이 좀 있는 친구들을 좀 큰 잔에 먹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접촉이 큰 잔이 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열리고 예, 이게 좀 단단한 것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너무 이렇게 응축해 있는 맛들이니까 무거운 네. 것들. 근데 이 둘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벼움의 미학 그런 네, 와인인 맞아요. 것 같아서 사실 뭐 와인잔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와인잔을 먹지만 그냥 맥주컵에 먹어도 괜찮을 너무 수- 좋을 맞아, 스타일의 와인이고 그래도 굳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적포도 그러니까 레드 와인을 좀 큰 잔에 많이 먹긴 하는데 얘는 지금 청수가 도수가 좀 더 높고 그치. 오히려 좀 저는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큰 잔에 오히려 화이트를 먹어도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그러면 청수를 큰 잔에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캠벨을 작은 잔에 먹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까 나 캠벨을 먹었을 때 느끼는 거는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마셨을 때 느끼는 청량감 같은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느낌이 있는 술이어서 맞아요. 어떻게 좀 따라 주시죠. 네, 제가 좀 따라드리겠습니다. 소믈리에님께서 근데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보통 이제 와인을 다루니까 뭔가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와인 국제 자격증입니다. 와인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네네. 대한 소믈리에 아이고. 자격증이 실제로 또 따로 있긴 한데 그 소믈리에 자격증은 그 서비스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 사실 너는 애호가로서 서비스까지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하지만 와인에 대한 지식은 뒤지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색깔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요. 형이 아까 말씀하신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게 진짜 약간 펑키한 내추럴 와인 같은 색깔이 조금 있어요. 내추럴 와인 중에 이런 색깔 와인들이 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게 재밌네. 그냥 포도주스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먹다가 그냥 맛이 가겠다. 이게 너무 쭉쭉 들어가서. 너무 쭉쭉 음료수 같아가지고. 그지 원래 입에서 걸리고 코에서는 걸리고 와인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네.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게 되는데 얘는 쭉쭉 들어가는 매력이 있네. 물처럼 그냥. 근데 맛있어요.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보통 엄청 싼 와인들이 있잖아. 네네네. 뭐 해외 와인 중에도 네. 그런 와인이 가지고 있는 단맛하고 좀 질감이 달라. 근데 엄청 예리한 지점이 그 단맛도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좀 저가 와인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인위적인 가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와인 품질을 좀 가리려고 과하게 오크 향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통에서 숙성을 좀 더 오래 해서 좀 그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 좋은데 포도의 뭔가 좀 나쁜 지점 그리고 이렇게 뭔가 관리되지 않은 이런 포도 그의 향을 좀 가리기 위해서 그래. 오크칩 같은 거를 막 근데 얘는 보면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만든 술이거든. 맞아 일단 명확하게 깨끗한 과실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오크 숙성에서는 그 오크의 복합미는 없지만 그 깨끗한 과실미에서 오는 술이란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고. 되게 싱그럽고 그걸 네, 그냥 기존에 우리가 먹던 그런 뭐 컨벤셔널 와인 세계에서 보지 않으면 네네. 되게 재밌는 술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먹은 전통주라고 생각하면 네. 이 술 되게 좋다. 그러니까요. 벌써 약간 또 기분이 막 좋아지네. 큰일 났네. 음식은 다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일단 그 지금 메뉴 이름이 어부밥상이잖아요. 그러네. 어감이 좀 귀엽거든요. 약간 어부밥상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부밥. 왜 어부밥상인지가 궁금하네요. 아마 추측컨대 이 섬이 되게 커. 대부분 작은 대부도가? 섬이었잖아. 섬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큰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어부들만 계신 게 아니고 밭도 큰 게 많고 논도 있고 이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시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막 일을 하고 되게 바쁘시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바쁜 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일도 하고 밖에 바다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 먹고 여기 또 빠금장이 유명하잖아. 빠금장? 빠금장이 뭐예요? 원래 보통 우리가 먹는 된장은 네. 이제 메주를 네. 띄우는 과정이 있잖아. 이게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간장을 빼내고 네.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네. 그냥 메주를 부셔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뭐 육수 넣고 이렇게 좀 만드는 빨리 숙성할 수 있는 그런 된장 같은 거거든. 근데 그런 데다 밥 이렇게 비벼서 먹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부밥상이지 않을까요? 이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형이 말하니까 너무 신뢰가 가가지고. 그 보면 이렇게 막 솥밥에다가 네. 찌개 이렇게 푹 해서 먹고 네. 빨리 나가는 그런 느낌이 네. 들잖아. 네. 아닌가?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형이 음식 사업하시면 무조건 그건 살 것 같아요. 그지? 짠. 오. 반찬 좀 놓아드릴게요. 네. 우와 장난 아니네 여기. 원래 보통 시켜도 저렇게 바지락이 많이 올라오나요? 네. 이야, 이 반찬들이. 깐바지락 있고 겉바지락 있고 같이 두 가지 같이. 전체적으로는 깐바지락이나 열 때까지 익히고 오래 네네네. 요거는 열어지면 익은 거고 조금씩 건져 드시다가 요거 이제 마저 끓으면 같이. 네. 찌개처럼 그냥 편안하게 떠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 천천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생각보다 바지락이 더 많이 들어가네. 그러네. 진짜 바지락 탕이네 완전히. 이러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감칠맛 미칠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보니까 비주얼이 더 폭력적이에요. 위에 바지락이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 생살만 까가지고 한 주먹이 그러니까 깐 거 안 깐 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기 쉽지 않다. 야, 쉽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런 거와 함께. 근데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밥상이다, 이거는. 뭐 이 반찬류도 그렇고 네. 보통 우리나라 작은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섬마다 섬밥들이라고 그래서 섬에서 먹는 밥이 주는 특징이 있거든.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그 섬에서 나고 자란 채소 아니면 해조류 이런 것들을 밥을 해주는데 네. 그래서 또 섬마다 섬밥마다 특색이 달라. 근데 여기도 이제 대부도의 맛이겠죠 완전히. 그러네요. 궁금한데 진짜 대부도가 궁금하다. 엄청 뭐 밭농사도 많이 하고 이런 데니까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 작물이지 않을까. 네. 나물들부터 나물. 네, 백김치도 중인데. 아유, 이것도 밥. 형,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렇게 쌀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밥맛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밥을 좀 퍼놓을까? 네, 솥밥이랑.
아우 이것도 마지막에 누룽지까지 이게 또 누룽지 먹어야죠. 기가 막히거든. 얘네 이대로 기다리고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살들도 익어가니까 네.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그지? 네. 조금만 더 끓여서 아, 너무 가운데까지 궁금하다, 익히고. 버거치. 좀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 또 게장이 좋다, 알도 싹 들어가 있고 이야 이거는 이거 뭐 이게 맛이 없기 힘들지. 아유 아, 게장 맛있네. 게장 우리 뭐 먹을까? 게장에는 이제 게장 페어링. 그래도 청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음. 아무래도 또 아이고. 이거 괜찮은데? 괜찮다. 왼손에는 와인, 오른손에는 게장. 이게 사치죠 형님. 이게 한국의 사치예요. 케이크 사치네 이거. 그리고 보통 이제 해산물이랑 이렇게 그 적색깔을 띠는 술, 레드 와인이랑 은 페어링을 왜 안 하냐면은 그 레드 와인의 특유의 그 탄닌 있죠. 탄닌과 사실 이런 비린 맛이 되게 부딪혀요. 그래서 먹었을 때 그 비린 맛이 좀 더 극대화가 되는데 사실 캠벨은 아까 먹어봤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크게 탄닌감이 없어가지고 그 떫은 느낌이 떫은 느낌이 사실 없어서 오히려 청수보다 더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해산물이랑도 페어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린 맛을 네. 더 잡아주는데 이게 더 씻어주는 그러면, 느낌. 네. 깔끔한데. 이제 슬슬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뚜껑들이 익은 열렸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먹어도 될까요? 많이 열린 것 같은데. 네, 드셔요. 아, 형님 먼저. 네, 퍼줄게요. 네. 맛있게 드셔요. 아유,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아유. 이게 맛이 없기가 힘들 것 네, 같아. 이거- 바지락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야, 이 정도의 바지락 양은 진정한 바지락 아유. 찌개구나.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 폭력적이다. 아 진짜 폭력적이야 바지락 양이. 바지락 좀 먹어볼까? 조금 줄일까요, 형님? 물을 좀 줄일까 이제? 아, 국물부터 일단. 일단 좀 국물을.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이런 스타일. 고추장 들어가니까 어, 보통 해물짬뽕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야. 음. 해물의 맛과 얼큰한 맛이 같이 나서 근데 우리가 아는 보통 고추장찌개는 좀 고기 고추장찌개가 맞아, 맞아. 많잖아요. 이 해산물 고추장찌개가 느낌이 확 다르네.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한 맛이. 고추장찌개, 그러니까 고기 버전 같은 경우 시원한 맛은 아니잖아. 응. 좀 무게감이 있고 근데 이 음식이 시원해서 텁텁할 줄 알았는데 텁텁하지는 않고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걸 먹을 때 어. 면 한 번 먹고 그냥 바지락 이렇게 집어 하나 먹고. 한 알 정도 먹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떴을 때 이게 바지락이 세네 개 이렇게 잡히는 이 느낌이 좋아요. 한 입 가득 바지락을 씹을 수 있는 게 너무 사치스러워.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바지락이 사실 뭐 워낙 흔한 식재료긴 하니까 먹다 보면 되게 작은 애들이 많거든. 근데 바지락 사이즈 씨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씹을 때 있잖아. 아, 모래 씹히는 거. 해감 덜 된 거 먹었어요. 좀 상당히 불쾌한데 여기는 지금 되게 해감 너무 상태가 깔끔한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음. 아주 바지락을 쿨하게 먹는데. 형님 역시 여전히 그 빨리 드신 건 여전하시네요. 이게 좀 이건 제어가 안 돼. 네. 지금.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네.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네. 그래 이 정도 우리 먹고 술과 함께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청수보다 캠벨 맞지 않나? 캠벨이랑 한번 먹어볼까요? 캠벨 한번 가보자. 저도 이거. 처음 하는 시도라 캠벨 한번 가봅시다. 바지락 탁 해가지고. 역시 이 해산물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물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온 포도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짠맛 같은 거. 그리고 저는 확실히 또 단독으로 먹을 때는 이 캠벨이 되게 또 매력적인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음식과 함께 하니까 청수가 청수가 또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것 진가가 있다. 같아요. 네. 좀 재밌는 게 네. 와인 세계에서는 네. 보면
포도 품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역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 그쵸, 그쵸. 그냥 보르도, 뭐 보르고뉴. 그래서 막 뭐 무슨 포도 이거라기보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뭐 때로와가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건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때루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똑같은 피노누아라도 예를 들어 부르고뉴의 피노누아와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는 피노누아 같은 품종이지만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프랑스 피노누아는 조금 더 좀 복합미, 예를 들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얼씨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좀 흙내음 그런 특징을 좀 띈다면 미국 피노누아는 되게 좀 이런 과실미 그리고 되게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을 또 보여줘가지고 같은 피노누아지만 그 거기에 이제 날씨와 이런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되게 다른 스타일로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건데. 되게 그럴 수 있죠, 미국적인 느낌이고 맞아요, 설명해 맞아요. 보니까 또 약간 또 프랑스적인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먼저 나오는구나. 네.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청수 같은 경우도 그랑코토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청수를 이제 만들거든요. 이 품종 가지고도 와인을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부도 이제 그랑코토가 아닌 곳에 또 청수는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다. 뭐 수박도 동네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내가 와인에서 어떤 품종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좀 별로였어. 피노누아 먹었는데 별로. 나 피노누아 안 좋아해. 이거는 되게 어떻게 편협한.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생산된 피노누아만 나한테 네. 약간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지역별로도 다르고 어떤 생산자가 만들었냐에 따라도 다르고 너무 그래서 와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또 조금만 이해하면은 와인이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같아. 알 수가 없어서 재밌는. 계속 그쵸.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맞아요. 매 병 새로운 술이고.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골프 같은. 재밌다. 근데 와인은 할 얘기도 많아서 재밌고 여기 오는 음식도 이렇게 딱 이 동네에 와가지고 바지락을 먹는다는 거 너무 잘 어울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약간 로컬 콜링의 철학이랑 맞는 것 같아. 대부도에 왔기 때문에 대부도 와인이랑 대부도 바지락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맞아 떨어질 때 이 행복감. 여기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석을 한 거잖아. 바고치도 그냥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요리들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든 거고 그런데도 이 두 가지 새로운 것들은 되게 잘 어울리잖아. 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결국은 뭐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뭐 조합이긴 한데 그 동네 애들끼리는 되게 잘 어울린다. 나고 자랐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같은 토양에서 자란 거잖아. 같은 그쵸, 기후에서 자랐고 맞아. 그 때로와가 같은 애들끼리는 어울릴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나 봐.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와인과 함께 이 뭔가 와인과 어울릴 법한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음식, 뭐 양식 같은 게 아닌 이런 정말 우리 밥상에 나오는 이런 한식의 느낌과 와인을 매칭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좀 그치.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국만의 미슐랭 경험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차원의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 이제 개펄에 왔네. 아, 뻘에 개펄이니까 진짜. 진짜 대부도 온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드넓다니. 이 펄 안에 우리 아까 본 바지락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겠지. 그러네요. 아, 땅을 느끼러 마지막에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네. 그 대부도의 산 쪽에 있는 포도밭에 가보고 네. 바닷가에 와가지고 여기 또 바지락도 보고 그러네요. 근데 되게 다른 것들이고 뭐 다른 얘기들인데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거는 이 대부도라는 거. 또 이 맞아. 때로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 통일감이 네. 있네 확실히. 오늘. 그러네요. 이게 뭔가 좀 그리고 딱 음식만 먹고 와인만 딱 먹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래도 바다도 와서 바다도 좀 느껴보고 와인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히 좀 연관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때로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와인 공부할 때 한국에서도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네. 좋아요. 네. 딱 대부도가 그 때로와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네. 서울에는 이런 데가 없으니까. 진짜는 배달되지 않는다. 진짜는 그곳에 있다. 로컬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로컬 콜링.